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교사입니다. 오늘은 127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1교시 풀이에 대해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13문제분의 10문제를 고르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토목서미의 주요 기능, 토질 서브노트 57번과 연약지만 26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목서미의 기능 57번 보시겠습니다. 1번 정의, 토목섬유란 고분자, 합성섬유, 폴리프로필렌, 폴리에스테르, 폴리에틸렌, 나일론 등을 제조해서 만든 토목 건설 재료이다. 자, 그리고요, 토목섬유의 이제 원리, 배수구멍의 옹벽에 옹벽 필터 기능이 있겠고요. 토목섬유 필터, 성토, 강극수 배수, 보강 및 분리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목섬유의 종류, 지오텍스타일부터 고강도 제품, 지오그리드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토목섬유의 기능은 필터, 배수, 차수, 보강, 분리 이런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베토말뚝, 소베토말뚝, 비베토말뚝입니다. 자, 그래서 베토말뚝은 타격, 진동, 폐단, 기성말뚝, 오메가말뚝 있겠고요. 소베토말뚝은 H파일, 선굴착, 최종 항타말뚝, 비베토말뚝, 중국말뚝, 선굴착, 시멘트풀, 주입말뚝, 현장 타설 말뚝 등이 있겠습니다. 번안기 149번 보시겠습니다. 베토말뚝과 비베토말뚝입니다. 정의는 베토말뚝은 파일 작업 시 직접 집안 내의 항타를 통해서 흙이 밀리면서 타입되는 파일을 말하겠고요. 인접 집안에 영향이 있습니다. 비베토말뚝은 파일 천공을 먼저 실시하고 밀크제를 주입한 후에 선단 지지하기 때문에 집안 내 흙이 밀림이 없이 그대로 시공되는 그러한 말뚝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접 집안 영향이 없죠. 그래서 베토말뚝과 비베토말뚝의 개념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베토말뚝은 타입말뚝이고요. 비베토말뚝은 메인말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력은 아무래도 베토말뚝 쪽이 말뚝이 좀 크겠고요. 비베토말뚝은 작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뚝에 대한 지지 원리 QU QP 플러스 QS 마이너스 QNS. 자, 3번 강말뚝의 선단 지지 면적 AP하고 주면장에 대한 AS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결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이 있으면 파일이 이렇게 있고, 자, 근입을 시켜서 요 부분 밑면 요 부분에 QP하고 AP로 나타내고, 요 부분이 FS의 마찰 부분하고 AS로 이제 나타내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파이 DL로 나타낼 것이고, AP는 이제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185번 폐색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플러깅 이펙트인데요. 플러깅 이펙트란 지지층에 타입된 계단 말뚝의 내부면과 내부 흙과의 마찰로 말뚝 선단이 폐색되어 선단 지지력이 증가되는 현상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단 말뚝하고 폐단 말뚝을 비교한 비교 그래프가 있겠고요. 말뚝의 직경과 근입 깊이에 따른 폐단 관관 말뚝과 계단 말뚝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지층의 토질별 폐색 효과를 보시면요. 사질토 집안에 있어서 지지층 근입 깊이 LB에 따라서 폐색 효과가 서로 상이하게 되겠고요. 이때의 현단 지지력 QP는 QP 곱하기 AP로 나타내겠습니다. 0에서 5 사이에 근입 깊이와 말뚝 직경의 비가 존재할 때 델타 QP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근입 깊이와 말뚝 직경의 비가 5일 때의 델타 QP에 대한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점성토 집안은요, 지지층 근입 깊이에 무관하고 폐색 효과가 없다. 계단 말뚝 속재움 흙 깊이에 무관하게 폐색 효과가 없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이러한 폐색 효과가 없는 것은 마찰 말뚝으로 선단 지지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7번 말뚝의 마찰 저항력 산정 시 알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파 방법은 점토 집안에서 근입된 말뚝의 단위 면적당 주면 마찰 저항력을 부착력 계수 알파를 이용해서 정력학적 공식으로 단정한 방법을 말하게 되겠고요. 부착력 계수에 대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단위 면적당 주면 마찰력 나누기 불결한
비배수 점착력을 가지고 교착력 계수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알파 방법에 의한 말뚝 마찰 저항력 산정 개념도 그려주고요. QP는 QP 곱하기 AP, QS는 FS AS로 나타내게 되고 여기는 파이 DL 부분은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방법 말뚝 마찰 저항력 산정 및 영향 요인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AS에 대한 파이 DL 부분, 그래서 점토의 크기는 연약 점토가 더 영향이 더 많겠고요. 말뚝의 종류는 콘크리트가 더 많다. 강관 말뚝보다. 말뚝 시공법은 타입 말뚝이 천공 말뚝보다 더 크고요. 주면 마찰력의 작용 방향, 하향 마찰력에 대한 부마찰력, 상향 마찰력에 대한 정마찰력도 고려를 해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타 방법과 알파 방법을 비교해주는 그러한 내용도 좋겠습니다. 황타 분석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타 분석기의 시험장치의 원리도 그렇고요. 허용 지지력 산정에 대한 부분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타 분석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넣어주시면 좋겠죠. 말뚝 주변 마찰력에 대한 부분, 말뚝의 주변 마찰력이란 지중해 설치된 말뚝의 상하 변형, 말뚝 주변 집안의 상하 변형 시 말뚝과 말뚝 주변 집안 간 마찰력을 말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QU에 대해서는 QP 플러스 QS 마이너스 QNS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테일보이드 뒷체움 주입 방식입니다. 토질 106번하고 안반 터널 61번 보겠습니다. 토질 106번 볼게요. 테일보이드입니다. 그래서 테일보이드란 실드 장비의 외판 외경하고 세그멘트 외경 사이에 존재하는 원통형 간극을 말하게 되겠고요. 테일 스캔 플레이트 두께하고 세그멘트 거치에 필요한 두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P라고 하고요. E 가로 열고 델타 플러스 델타로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테일 스킨 플레이트의 두께하고 세그멘트 거치에 필요한 두께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델타가 있고요. 이 부분에 델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일 보이드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세그멘트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쉴드 장비의 외판 외경하고 테일 보이드 그리고 세그멘트 외경이 있겠네요. 테일보이드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그래서 지표면에 치마가 이렇게 치마가 발생할 수 있는 점하고 세그멘트의 추가 하중이 작용했을 때 지표면이 있고요. 선행치마, 테일치마, 테일보이드 치마, 후속 치마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터널 시공 시에 지하수가 유출될 수 있는 내용 있겠고요. 대책으로는요. 그라우팅 주입 방법을 개선해주고 동시 주입과 즉시 주입을 병행해준다. 그래서 테일 스킨 플레이트와 그라우트를 최소화, 이 교착에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준다. 이런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관 포텐셜에 의한 표면 장력입니다. 토질 146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모관 현상, 캐필러리의 영향 요소라고 되어 있고요. 모관 현상에 대해서는 물의 표면 장력에 의해서 지중해 지하수가 흙의 간극을 통해 상승해서 포화 또는 불포화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모관 현상에 대한 내용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모관 현상으로 간극 수압의 분포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V의 간극 수압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플러스 정의 간극 수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U는 감마 W HC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관 상승고 HC는 D10에 대해서 0.3 곱하기 5를 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흙에서의 모관 현상의 이제 영향 요소입니다. 함수비가 있을 거고요. 지중 온도, 유효 입경, 그리고 곡면 반경에 대해서도 이렇게 써주시면 좋은 내용으로 될 것 같습니다. 6번 응력 불변량입니다. 토질 154번을 보시고요.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이제 받게 될 때 저항하려는 물체 내부의 단위 면적당 힘이 응력으로 나타내겠죠. 그래서 시그마는 A분의 P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A는 이제 변하게 되는데 한 지점에 있어서도 응력 값은 기준이 되는 좌표 축의 방향에 따라 변하게 되죠. 이것은 응력의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가지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3차원의 경우에 있어서 세 축의 방향의 수직 응력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른 두 축 사이에 전단 응력의 6개와 총 9개의 응력 성분이 존재하게 되는데 수직 응력 3개의 합을 제1응력 불변량이라고 하고요. 순수하게 물체를 압축 또는 팽창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제2의 응력 불변량과 제3응력 불변량이 또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영구 변형, 소성 변형을 판단하는 데 주로 사용하게 되겠고요. 이 세 개의 값들이 설정한 좌표값의 방향과는 무관하게 물체 내 각 지점에서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응력 불변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 평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54번의 정팔면체면 옥타헤드럴 플레인 파이 평면을 보시면요. 정팔면체에서 3차원 응력축에서 최대 유효 응력과 중간 유효 응력 시그마2 다시 최소 유효 중력 시그마3 다시 이 합들이 1 다시 시그마2 다시 플러스 시그마3 다시가 컨스탄트한 일정한 그런 부분이 응력 불변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팔면체상의 파괴 모델입니다. 원하고 시그마2, 시그마3가 이렇게 있고요. 압축 파괴면이 있습니다. 압축 파괴면. 그래서 요 정팔면체면, 이 정팔면체면에 대해서 정수 압축이 작용하고요. 수직으로. 모어쿨렁의 모델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드렁커 프러그하고 본마이스에 대한 부분이 원으로 이렇게 나타낸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장 파괴면이 이쪽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압축 파괴면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팔면체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겠습니다. 정팔면체의 특징은요. 3차원 파괴 모델들의 비교가 가능하고요. 재료의 3차원 파괴 상태를 평면에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정수압축과 직각으로 교차된다. 그래서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하고 인장 파괴 시에 이러한 전단 강도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시그마1 다시 시그마2 다시 시그마3 다시 해서 인장 파괴 시 수직 응력이 있겠고요. 요 부분에 홍수압축이 지나가는 부분에 요 AB에 대한 부분이 압축에 대한 파괴가 일어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이 평면의 이 개념도를 보시면요. 각각의 축에 대해서 항복면이 있고요. 정수압축이 있고요. 옥타헤드럴에 대한 전단 응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2분의 항복응력이 있겠고요. 정수압축은 시그마1 다시 시그마2 다시 시그마3 다시가 같은 등압축선이 되겠고요. 파이 평면은 시그마1 다시 시그마2 다시 시그마3 다시가 일정한 그러한 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그마 옥타는 3분의 1 시그마1 다시 플러스 시그마2 다시 플러스 시그마3 다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1번입니다. 모어 원상의 평면 기점이고요. 토질 149번 보겠습니다. 149번 모어원의 극점, 평면 기점에 대해서 정의를 보겠습니다. 모어원의 극점이란 미리 알고 있는 모어원의 한 점에서 그 응력이 작용하는 면과 평행의 선을 그어서 모어원과 만나는 그러한 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면 기점이라고 하고요. 모어원의 극점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응력 상태로 모아원을 작도해 주고요. 이렇게 작도해 주셨죠. 그러면 기점인 시그마 원점, 요 시그마 원점에서 시그마 원 작용면과 평행하게 그은 선이 모아원과 만나는 점, 요 시그마 3가 이제 극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점에서 임의 면에 작용하는 응력을 구하는 그러한 방법을 보겠습니다. 극점에서 임의 면과 평행선을 그어서 모아원과 만나는 점을 작도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시그마와 타우를 구하게 되겠습니다. 시그마는 2분의 시그마 1 플러스 시그마 3 플러스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코사인 이세타로 나타낼 수 있겠고요. 전단 응력은 2분의 시그마 1 마이너스 시그마 3 사인 이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다. 모아원의 극점을 이용해서요. 임의면에 작용하는 시그마와 타우의 크기를 산정할 수가 있겠고요. 모아원상의 타우와 시그마의 작용면과 방향을 알 수가 있고
모아원상의 시그마1의 작용망과 방향, 시그마1의 파괴 각도를 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타를. 그래서 타우는 전달 능력, 시그마는 수직 능력, 시그마1은 이제 주응력이 되겠죠. 8번 소성지수와 점토의 압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질 53번이죠. 53번 소성지수입니다. 플라스티시티 인덱스. 정의는요. 소성지수 PI는 X관계 L- 소성관계 PL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소성지수가 클수록 공학적으로 분량하게 되고 세립도 분류하고 공학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물성치가 되겠죠. V하고 함수비 관계 그래프 그려줄 수 있겠고요. 소성지수가 클 때 압축성은 치마량과 수침시 팽창이 크게 되겠고요. 소성지수가 작을 때는 치마량과 수침시 팽창이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실무에 활용하는 소성지수, 집안 물성치를 추정하는 방법하고 통일분류법, 아시토 분류법의 세립토 분류, 점토 집안 안밀 치마량에 대한 부분, 전단 강도 증가량 활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의 지중경사계 보겠습니다. 허용 각변이하고 위험 기준에 대한 1, 2, 3차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4번은 흑마기 벽의 변형 측정이고요. 흑마기 벽에 대한 부분, 배면에 작용하는 토합하고 수합에 저항하는 그러한 구조물이 되겠죠. 그래서 계측 관리를 보시면 여러 가지 계측기가 심겨져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지중 경사기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변형 측정 기준입니다. 강성 흑마기 벽은 T가 60cm 이상인 콘크리트 연속벽일 때요. 최대 허용 변이량은 0.002H, H는 굴착 심도고요. 보통 흑마기 벽 T가 40cm일 때 콘크리트 연속벽 0.0025H고요. 연성 흑마기 벽은 0.003H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성 흑마기 벽은 H파이라고 흑마기판 설치벽이 되겠네요. 그래서 벽체 변형하고 설계 시 수정치료 근거한 안전성을 판단해 줍니다. 안전율에 대한 부분은 F는 실측 변형량분의 설계치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F가 0.8보다 작을 때는 위험하고요. F가 1.2보다 클 때는 안정하게 되겠습니다. F가 0.8과 1.2 사이에 있을 때는 주의 상태에 있게 되겠고요. 흑마기 벽체 시공 시 이런 유의사항들,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흑마기 공법 선정 시 유의사항,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될 것 같고요. 흑마기 공사 시 계측관리 모식도 그려주고요. 흑마기 공법 선정 시 유의사항 이렇게 적어주시면 또 좋은 내용이 될 것 같고요. 흑마기 공법의 어떤 분류나 이런 부분, 그리고 어떤 대책들, 필요한 대책들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구조물의 각변이의 한계에 대한 부분, L분의 델타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분의 1부터 1000분의 1까지 이렇게 각변이에 대한 부분, 어떤 이런 부분들로 같이 적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0번입니다. 심층 혼합처리 공법의 강도 열화와 환경오염 대책, 토질 199번하고 200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CM에 대한 내용이죠. DCM. 심층 혼합처리 공법이죠. 심층 혼합처리 공법이라는 것은 연역 지반의 고결제, 시멘트, 석회, 강제 교반 고압 분사로 흙과 혼합시켜 지반 흙의 탈수, 경화에 의한 고결로 연역 지반 개량 공법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심층 혼합처리 공법의 원리가 이렇게 나타나져 있고요. 석회하고 시멘트에 대한 포절난 반응이 나타나져 있습니다. 설계 순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복합 지반 강도에 대한 부분이 용탈에 의해서 강도가 저하되는 그러한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설계 및 시공 시 유의사항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량 패턴이나 실내 일축 압축 강도 시험, 50%의 적용, 황산선 시멘트, 그리고 균일 혼합, 수직도, 관입 시공, 융기토 제거, 이런 것들도 설계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계량 패턴에 따라 안전검토 방법이 상이하고요. 해안가의 설계 시 해수 영향을 고려해서 황산성 시멘트를 사용해야 되겠고요. 균일한 혼합과 수직도를 유지해 주고요. 배합비는 실내의 일축압축 강도 시험으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현장 계량체 강도는 실내 압축 강도 시험에 50%를 적용하게 되겠고요. 지지층 경계부 관입 시공과 윤기토를 제거해 주면 되겠습니다. 복합 지방 강도에 대한 부분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지방 강도의 크기 이런 것들도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환경 오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해서 딥시멘트에 대한 부분을 사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산업 부산물인 페트로코크리스 탈황석고나 고루슬래그, 고칼슘 플라이 애쉬 등의 순환 자원을 이용해서 집안 안정제를 사용했고요. 심층 혼합 처리 장비의 교반 로드 회전 속도하고 회전 방법, 안정제에 대한 분사 방식을 개선해서 시공성과 경제성을 향상, 효율적인 품질 관리를 불폐각을 이용해서 고화재를 사용하는 그러한 환경 오염 대책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지하 연속벽 시공 시 안정액 시험입니다. 토질 14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토나이트 용액의 정의와 기능입니다. 벤토나이트 용액은 슬러리월 공법 같은 연지 굴착공에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지 굴착공 내 주입하는 액성 한계가 높고 고밀도 팽창성을 가진 현타액을 말합니다. 지하 연속벽 공법 시공 시 굴착공 내 모식도를 그려줍니다. 누수 방지제 투입하거나 실트 머드 케이크, 가이드워에 대한 부분, 그래버, 샌드 이런 것들을 그려줍니다. 벤토나이트 용액의 기능별 항목이죠. 점성, 누수량, 비중, 모래분, pH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와의 치환성, 굴착 벽면의 안정화에 따른 수압 발생과 필터 케이크의 생성, 굴착 토사 운반 분리, 토사 운반과 토사 분리에 대한 내용이 있겠고요. 벤토나이트의 요구 조건입니다. 분말도, 조벽성, 점성, 현타액 안정성이 있고요. 분말도에 대한 부분하고 조벽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점성, 현타액의 안정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설계 시 유의사항으로 적어주시면 좋겠죠. 사력 집안 머드케이크 형성이 난이하다. 간극수가 높은 집안 구조물 공벽을 보여주자. 콘크리트와 해수 열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공간이 시험에 의한 액상화 간편 예측법입니다. 토질 255번하고 256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액상화에 대한 부분 나와 있고요. 느슨하고 포화된 사질토에 급속한 진동 하중이 발생 시 순간적으로 비배수 상태가 되어서 발생된 과잉 간극 수압이 있겠죠. 과잉 간극 수압, 집안 강도가 저하돼서 집안 액체 현상을 말하겠습니다. 집안 액상화 발생 원리에 대한 메커니즘 그려주시고요. 검토 방법에 있어서 상세 판정법과 간편법이 있겠습니다.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도 적어주시고요. 진동 저항 응력비에 대한 부분으로 간편법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동 저항 응력비는 액상화 발생 검토비 내진 설계 적용에 지진 규모, 매그니튜드와 집안 조건에 해당되는 저항 응력비에 대한 부분, 응력비보다 크면 액상화의 안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삼축에 대한 반복 횟수와 N60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N60에 대한 부분, 진동 저항 응력비, 세립률 35%, 15%, 5%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동 저항 응력비, SPT의 N60과 세립률로 산정할 수가 있겠죠. 액상화 예측 적용 방법이죠. 간편법에 있어서는 SPT N60과 세립률로 산정된 값을 적용하고요. 상세법은 진동 삼축 압축 곡선으로 산정된 값을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FS가 허용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전하고요. 그거보다 작으면 이제 불안전한 상태가 되겠죠. 이때 콩관입 시험에 대해서 QC와 N60에 대해 나타내는 그러한 상관관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60분의 PA라는 이제 대기압에 대한 부분하고요. QC라는 콘 저항치에 대한 부분하고 C하고 곱하기 T 50의 A승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C와 A값, 이 C와 A값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요 D50에 대한 부분은 평균 입도 크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N60, SBT N60과 세림률로 표현될 수가 있다. 그래서 콘관입치와 콘관입치에 대한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13번 실내 풍화 가속 실험입니다. 이중 속실렛 추출장치 더블 속실렛 익스트랙터하고 이거에 의한 실험 뜨거운 증류수를 용매로 사용하는 부분하고요. 페리스태틱 펌프에 의한 용탈 실험으로 상온의 증류수와 해수를 용매로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의 실내 풍화 가속 실험에 대한 내용으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 이중 속슬렛 추출 장치하고요. 풍화 가속 실험 장치입니다. 그래서 페리스태틱 펌프를 사용한 그러한 암에 대한 그런 풍화 가속 실험이 되겠네요. 외관상의 변화와 강도 변화, 박편을 관찰해 주고요. 암편의 풍화 특성을 분석해주는 그러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암석의 역학적 특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암석 시료의 일축 압축 강도에 대한 부분과 암석 시료 표면의 경도를 측정합니다. 풍화 실험 전후의 일축 압축 강도를 비교해서 종료된 후에 일축 압축 강도와 동일 그룹의 풍화 실험을 하지 않은 암석 시료와 일축 압축 강도에 대한 측정을 비교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127회 토질 및 기초 기술사 1교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